있죠. 그 요즘에 뭐 주식값이 오늘날 보니까 요즘에 앞에 매일경제라든지 뭐 한국경제 요즘에 신문 보면은 요즘에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막 활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타오를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항상 보면은 왜냐면 투자가 이루어질 때 내 돈 있고 네 돈이 있단 말이에요. 내 돈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요.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죠.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증권회사에서 돈이 어디서 납니까? 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뭘 해야 된다. 자본금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늘려야 되니까 증자를 해야 된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돼요? 이 고객 예탁금 있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니까 돈 장사를 하는 거죠. 또 이거를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지금 이제 증권회사 유상증자권이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만큼 주시장이 지금 화랑기에 지금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게 개인들이 막 달려들고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단기 꼭지점이다. 항상 그게 있어요. 맞죠, 그죠? 항상 옛날에는 요즘에는 증권회사 안 가잖아요. 요즘에는 요즘 홈트레이드 시스템으로 다 하지만 요즘에 뭐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모바일로 하지만 옛날에는 증권회사 객장에 갔었어야 돼요. 객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산속에서 이제 중이 있죠, 중. 이제 중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에벤체로 이제는 있잖아요. 산모들이 와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거나 이 오지경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꼭지다. 어?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를 예측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까지 벌써 이게 얘기가 다 돌았구나.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지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살짝 다 빠져나오죠. 먼저 그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개인이 90%가 돈을 잃어요? 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돈을 잃으나요? 그쵸?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희생양이 있어야죠. 그 누구가 희생양일까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항상 희생양인 거예요.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분들이. 왜냐하면 가격을 주도하는 거는 프라이스 리딩하는 것은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돈으로 딱 배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갖다가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주식을 사야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막 사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은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붙어요, 안 붙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제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가속도를 붙여 놓는 거 일단은. 그 다음에 점화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를 딱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힘으로 해서 쭉 더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때 개인들이 막 붙어요, 안 붙어요? 이제 개인들이 막 붙잖아요. 그러면 미리 시작을 이제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은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막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사고 팔고 개인들이 그러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팔고 개인들은 막 사재끼잖아요. 그럴 때 막 가격은 막 올라가잖아요. 막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볼 때도 막 올라갈 때도 막 올라가니까 뭐습니까? 이게 벌떼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더 달려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가. 안 그래요? 이 사람 가다가 안 사도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면 뭐지 하고 관심 있게 보잖아요. 심리가. 그러면서 막 사면은 이거 뭐 사야 되는가 보다 하고서 또 사잖아요. 이런 심리가 주식시장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나방처럼 막 사람들이 달려들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 달려들으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쵸?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왜?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의 대형 물량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을 누구를 이용한다? 결국에는 개인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철저한 철학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거의 90% 정도는 부안해동한단 말이에요. 막 시세에 어떻습니까? 부안해동에서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 깨져 있어요. 9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확률적으로 개인들이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오죠. 뭐 대박 났다 막 이런 나오잖아요. 부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10%를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 안 달려가요? 저 사람이 10배 먹었다 그러니까 나도 10배 먹을 수 있구나.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90%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아작났죠. 근데 아작난 사람들이 신문에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10%를 보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막 벌떼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결국에 망한다. 결국에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90%의 확률에 투자할 거냐,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10%의 확률에 투자할 거냐. 근데 주식은 10%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맞죠? 내가 거기 주식시장에 참여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분의 1 확률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 없어요? 거의 어려워요. 10%의 확률에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저희 아기가 이제 유치원, 요즘에 유치원 들어가려고 할 때 유치원 들어가려면 뭐냐면 뽑기예요. 그거를 추첨을 하더라고.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인기가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에요, 유치원이. 그다음 저도 이제는 추첨하려고 이제는 갔어요. 이제 와이프 대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뽑는 거죠. 이게 먼저 뽑아가고 나중에 이제 번호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5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불렀어. 그러면 경쟁률 10분의 1 하네.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10개 중에 하나에 내가 선택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가위바위보 해도 지는데, 가위바위보 해도. 2대1로 해도 지는데, 10개 중에 하나에 선택될 확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제가, 10개 중에 하나다. 이게. 딱 보니까 50명 모집에 500명이 온 거야, 분들이. 글러먹었다, 그분들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뒤에 계신 분들이, 여기 유치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유치원도 또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남편이 가고 여기는 자기가 온 거예요. 동시에 이거 하는 거야, 분들이. 근데 거기서 여기 딱 있는데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고 그쪽에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가 따라락 오더니 뭐냐면 그 남편이죠. 남편한테 야 여기 됐다 그러니까 됐어? 그러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왜냐면 그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데니까 그거 됐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10대 1이니까 확률이 없잖아요. 여기 부분들이. 여기 돼도 거기가 됐으니까 거기 가면 되니까.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요 뒷좌석에 번호가 있어요. 그 사람 번호가. 그 사람 번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당첨되더라고. 이 사람은 거기도 되고 여기도 된 거예요. 확률이 어려운데. 야, 이게 운빨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세 군데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 군데 다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들이. 참 이게 운도 적용을 하긴 하는구나,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갔죠. 그러니까 다음 사람, 대기자 또 10명에서 17명 또 뽑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대기자 안에도 안 들어가고 30명도 안 되고 대기자 안에도 안 들어가고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확률 게임이라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들이.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다. 근데 토지라고 하는 건 어때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90%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딱 던져놓더라도 내가 적중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90%에다가 확률이 높은 데다가 투자할 것이냐, 10%의 확률이 있는 데다 투자를 할 것이냐,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다트 있잖아요. 다트 있는데 토지는 90이고 나머지 10이에요. 여기서 딱 꽂잖아요. 꼽았을 때 어디에 딱 꽂힐 확률이 높아요? 90% 토지 쪽에 꽂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만큼 토지는 알기만 알면 되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토지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황금성이 문제가 되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리고 주식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을 쌓아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부안해동을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주식입니다. 원래 전공이 제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많이 때로는 했었어요.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갈등도 많이 겪어봤고, 그러면서 이 주식은 사람 망가지겠다. 이분들이. 왜냐면 그날의 어떤 진도폭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조울증 걸려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막 좋을 때야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날은 또 잠도 잘 와요. 그럼 안 좋으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잠도 안 오고 내일 어떻습니까? 만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잠도 안 와요. 빨리 내일 9시가 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는 거야 이거. 잠도 안 오는 데다가 시간도 안 가죠. 근데 다음날 갔더니 또 떨어져. 아이고 엄마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에 사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펀드 매니저라든지 증권 분석사라든지 또는 투자상담사 식으로 이 주식에 전업으로 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 있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 정신적인 세계관은요 정말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3억을 벌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3억을 벌어서 내가 거기서 스톱을 시켜야 내 돈이죠. 안 그래요? 거기 딱 스톱을 시키고 내가 그 돈 갖다 다른 걸 해야 내 돈인데,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또 참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익을 벗지만 어떨 때는 또 어떻습니까? 까먹죠? 이 부분들이. 그 3억이라는 수익은 영원한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가는 동안 심리적인 갈등만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식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것 같으면은 뭐처럼 해라? 땅 투자하듯이 해라. 알겠어요? 우리가 땅 투자할 때 뭘 봅니까? 미래가치를 보잖아요. 맞죠? 저평가된 토지로서 미래가치가 있는 땅을 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투자하듯이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내가 투자 기간을 3년이고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대치 이상으로 나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이제 봤던 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팁 좀 알려드릴게요. 그 팁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동향이라든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는 거야. 알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자, 회사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뭐가 있냐면, 자,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본이라는 게 있고,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은 뭐예요? 내 돈이죠. 자, 부채라고 하는 거는 누구 돈이에요? 너의 돈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본이 많고 부채가 적으면은 이 회사가 안정적인가요? 불안한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 돈이 9억 있고 너의 돈이 1억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돈이 1억 있고 너의 돈이 9억 있으면은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그죠? 불안한 삶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뭐냐면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돈 갖다가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너의 돈도 자산이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의 돈과 내 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의 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익금을 많이 내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내 돈 2억과 어떻습니까? 아파트 대출 받아가 2억을 했는데 4억에 투자했어요. 4억에 투자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6억이 됐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너의 돈 2억을 이용을 해서 내가 6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부채를 빼고 나면 6억에서 2억 빼고 나면 4억이 되죠?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하고 금융비용을 빼고 나머지 이득, 세금을 빼고 나머지 이득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자본금이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 빼고 예를 들어서 5천 뺀다 하더라도 2억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이 늘어나가지고 3억 5천이 된 거죠. 내 돈이 3억 5천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돈이 3억 5천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 회사예요. 회사가 자본이 예를 들어 1억 있고 10억 있어요. 여기가 부채가. 그럼 불안하죠.
근데 1억 있고 10억 있지만 얘네들 분명히 나가는 게 뭐가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본금으로 이자를 감당을 하면 돼요. 일단은. 그죠?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잉여금이 5억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5억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장사했더니 10억에 대한 이자가 3억이 나왔어요. 그죠? 그 3억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죠. 그럼 내 돈 1억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합쳐가지고 3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3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너의 돈을 활용을 해서 내 돈이 어떻습니까? 2배 더 늘어나서 2억이 더 늘어나서 3억이 됐죠? 그러면 내 돈 기준으로 해서 이 주식 값이 어떻습니까?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이 3배가 늘어났으니까 얼마가 돼요? 3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30,000원이. 그죠? 물론 이런 것도 있고 미래 가치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수익이 발생할 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50,000원도 되고 100,000원도 될 수가 있죠. 이 회사는. 그죠? 그러니까 이익금만 가지고 따지면 30,000원인데 이 회사가 더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10만원 될 수 있고 20만원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사실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회사를 볼 때 다른 거는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본과 자산 있잖아요. 부채. 이거는 항상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회사가 3억이 있고 만약에 3억 있다. 부채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죠. 그쵸? 어느 정도 뭐 장사 못해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억 나와도 그쵸? 여기서 뭐 1억 깎고도 2억 아니에요. 내 돈 2억 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1년 장사했더니 마이너스 2억이 나왔어. 맞죠? 그러면 자본 2억이니까 마이너스 1억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자본 잠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자금을 어떻게 수혈이 되잖아요. 대표이사가 수혈을 시키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수혈을 시키든가 아니면 자본 감자를 시키든가 회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은 없지만 사람 인적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죠. 아니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수혈시키면 돼요. 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영을 다시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경영 상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경영자의 활동인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억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경영자의 어떻습니까?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네 돈이 있고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식 여러분들이 자 주식도 있고 땅하고 제가 같이 적용을 일단 시켜버릴게요. 자 주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PER이 아까는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부채 비율이 있고 PER이 있고 PBR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는데 사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유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고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찍어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가서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회사의 내재 가치도 뭔지도 모르고 왜 남들이 막 사니까 우리도 막 어떻게 돼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철학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부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막 치고 올라갈 때 증권회사에서는 브리핑이 나오죠? 브리핑 나오면서 좋은 기사만 막 나와요. 왜냐면 더 사게끔 하려고. 그래야 자기네들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한 성장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회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점 기사를 막 쓰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뭘 보고 들어와요? 그런 거를 자료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살 때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싹 빠지고 나오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리핑 자료를 좋은 기사 딱 낼 때 있잖아요. 보고 보면은 기관들이 냈다.
그 기관들은 보면 항상 매도가 많아요. 이 부분들이. 응?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있죠? 안 좋은 기사 나오면 기관들은 플러스가 나와요. 순매수가.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를 내고 개인들의 주식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거를 전략적으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은 거기에 놀아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철학과 기준이 있을 때 부안해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요 5가지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부채 비율은 뭐냐면 안정성을 보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자 PBR은 뭐냐면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안정성과 수익성과 어떻습니까? 황금성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떻습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뭐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죠. 근데 망하지만 않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보냐면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채 비율은 네 돈과 내 돈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내 돈이 좀 더 있어야, 아,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1, 2년 동안 장사 못해도 어때요? 못해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수익성 부분인데, 이 수익성 부분은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있어요. 순이익.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주식을 통해서 한 주당 얼마습니까? 돈을 얼마 정도 벌어들이느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근데 이걸 봤더니, 이게 지금 PER이 10이야, 10.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면 어떻습니까? 주가 순이익이 1이고 주가가 10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한 주당, 이 주가 한 주당 순이익이 어떻습니까? 10%라는 거예요. 주당 10% 수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다. 알겠어요? 한 주가, 이 주식 하나가, 이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만원짜리라고 하면 10만원을 통해서 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PR이 100이다. 100이면은 뭐예요? 100만원짜리 주식 갖다가 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에선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뭐가 높은 거예요? 주가 수익보다는 뭐가 높아? 주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고평가가 돼 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가 돼 있다. 어떤 데는 30도 있고 40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성장주. 왜 그러냐면 주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수익이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얻을 수 있는 게 수익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이게 1,000원밖에 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의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그 100만원의 거래가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영이 됩니까? 미래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미래가치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서 노화가 방지된다거나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60살 되신 분이 40살처럼 보인다거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피부가 재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신약 개발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독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10억 하던 매출액이 갑자기 조 단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내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주당으로 얻어들인 수익은 적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이 회사가 성공만 하면 대박 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 실험에 성공했다,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주가 수익도 여기 펄을 보게 되면 뭐 30도 있고 50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청산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맞죠? 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청산하면. 그렇지만은 미래를 품고 사는 회사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성장이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죠. 이게 30목 40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사실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이게 높으면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통상적으로 아까 퍼가 10 정도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회사죠. 사실은 한 10% 정도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 주당. 그쵸? 그런데 10%가 아니라 100이다 그러면 1%의 수익밖에 안 내는 회사잖아요. 이 부분들이. 심지어는 없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코스닥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바이오 주식이고 그런 회사들의 펄을 보게 되면 거의 35, 3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돼요? 고평가가 돼 있죠. 그쵸? 그 고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신약계 개발만 하면 주당 벌어들인 수익이 갑자기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30이지만 나중에 주당 수익이 늘어나서 나중에 20, 10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펄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회사의 수익성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높다 그러면은 고평가가 돼 있다. 맞죠? 그럼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거품이 껴 있다는 거잖아요. 거품이 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품이 꺼지죠.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 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달려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가치 성장주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거품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 PBR이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PBR은 뭐냐면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있고 지금 보면은 주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보게 되면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 그러니까 발행가, 주가 액면 발행가가 있어요. 발행가가 있고 자본 수익이 있고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돈이 10억이야. 내 돈이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장사를 해서 벌었든 어떻습니까? 주가를 발행을 해서 돈을 벌었든 간에 내 돈이 10억이야. 근데 주식도 10억에 거래가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1이죠. 그럼 이게 원래 딱 맞는 거예요. 내 돈이 있는 만큼 거래가 되는 게 딱 맞잖아요. 그쵸? 그게 대부분 PBR이 1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내 돈만큼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0.5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5억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내 돈은 10억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5억밖에 거래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저평가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아, 이 주식은 저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제자리로 찾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PBR이 낮은 거는 대부분은 조금 저평가가 돼 있지만은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그쵸? 그런 데는 성장성이 없잖아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PBR이 1 이하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안정감은 있지만은 성장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주식에다가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부채 비율 부분에서 내 돈이 일단은 더 많은 게 좋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장사 못해도 회사는 망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휴지 쪼가리만 안 되면 돼요. 왜냐하면 휴지 쪼가리만 안 되면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쵸? 당연히 그러면 저는 제 보면은 당연히 퍼는 당연히 좀 낮은 게 좋고 그쵸? PBR도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장기적으로 묻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유보율은 어떻습니까? 유보율은 유보율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자본 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얘가 알겠어요? 내가 주식을 발행을 할 때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다가 발행을 하면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 나올 때는. 그러면 이 5,000원짜리가 이 자본금보다 많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본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을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0,000원을 더 벌었단 말이에요. 주당. 그러면은 5,000원짜리가 어떻습니까? 5,000원하고 10,000원이 더 붙으니까 15,000원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잉여금, 유보율은 뭐냐면 5,000원짜리 이 자본금에다가
얼마가 더 붙었어요? 5,000원하고 10,000원이니까 15,000원이잖아요. 그쵸? 15,000원이니까 몇 프로예요? 300%죠? 500보다는 1,500이니까 프로테이지로는 300%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감이 있다 없다?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장사를 했어요. 5,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 주식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높아지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익잉여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 자본은 똑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기 보니까 유보율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본금은 정해져 있고 액면가가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유보율은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유보율이 막 3,000%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원래 자본금 발행을 할 때 5,000원짜리 주식이 3,000%다라고 하면 곱하기 3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보다도 원래 시작했던 초기 자본금보다도 몇 배가 더 늘어났습니까? 거의 30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30배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 안정적이에요.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유보율을 보는 것도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유보율을 보게 되면 만약에 뭐 300%, 500%, 700%, 뭐 1000%다. 그러면 이 회사는 웬만해서는 문 안 닫죠. 왜냐하면 돈이 쌓아놓고 쟁여놓고 일을 하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막 1000%다 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1억 원 정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말고도 1억 말고도 9억 원 정도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9억 원 정도 쌓여 있으면 안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달 망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고 그다음에 자본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낮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퍼가 너무 높으면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퍼가 좀 낮고 PBR이 어떻습니까? 1보다는 좀 낮으면 저평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사이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한 바닥쯤 온 것 같아. 사람은 바닥은 몰라요. 그래도 한 무릎은 알아. 요 정도면은 바닥 쳤겠다라고 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왔을 때 뭡니까? 유보율이 높은 회사예요. 3,000%야. 돈을 쌓아놓고 일을 해. 이 회사는. 그쵸? 지금 뭐 이런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지금 발생을 안 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시장에서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떨어졌지만 회사에는 뭘 쌓아놓고 있어요?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일을 하죠.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투자는 뭡니까? 미래가치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다거나 또는 뭐 게임 연예계 쪽으로 뛰어든다거나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던 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죠.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망하지만 않고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세요. 3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이 불나방처럼 달려드니까 문제예요.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달려드니까 꼭지 잡고 여기 다 빠져나온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 100% 망하는 게 90%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사이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이건 바닥쯤 된 것 같다. 차트 보니까 바닥쯤 되는 것 같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보율 보니까 높고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부채가 많지 않으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묻어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어요? 투자가 이루어지든지 또는 M&A를 하든가. 알겠어요? 왜냐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 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사가지고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장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투자에도 어떻습니까? 정석이 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런 게 습관이 잡혀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하더라도 이런 게 습관이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이런 개념이 기본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못 본다? 돈을 못 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누가 사면은 막 달려들고 기준이 없다는 거. 철학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 저평가됐을 때 산다 싶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쵸? 떨어지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투자 기간을 3년 동안 보고 3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30%다. 예를 들어서. 맞죠? 떨어지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만약에 3억이 있잖아요. 3억 있으면 여기다 1억 정도 배팅을 하죠. 그러면은 저평가돼 있으니까 좀 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1억 투자하면서 객단가를 낮추잖아요.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최다 이게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1억 배팅이 되면서 6,000원까지를 낮추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기다리면 진짜 바닥에서 잡는 거죠. 올라갈 때는 뭐 3만원, 5만원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분들이.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투자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를 두고 이 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인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회사는 감자를 할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니 항상 변수가 있어서 가격이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정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잘못하면 망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사인이 오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오히려 M&A를 뛰어들려고 한다거나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상증자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또 이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와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또 틀려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의 어떤 생리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기준을 딱 잡아서 내가 투자에 임한다라고 하면 100점 100승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맞죠? 시간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상승장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냥 성장주에다가 투자하느냐, 그냥 가치주에 투자를 하느냐는 제가 말한 거는 거의 가치주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결국에 가치주가 나중에 거의 어떻습니까?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주는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 신약 개발한다 그랬다가 임상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성장 막 가격이 올라갔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폭락하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왜냐하면 성공할 거로 예상을 하고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 실패하니까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떻습니까? 조울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주식에 초보자들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고 어떻습니까? 좀 내재 가치가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면서 돈이 좀 있는 회사에 좀 안정된 회사 그리고 조금 그래도 유명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에다가 그냥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투자해서 주식 투자하듯이 땅 투자하듯이 그렇게 묻어두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묻어두듯이 땅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땅이 아까 얘기했던 데 90%의 어떤 승률을 가지듯이 주식도 90%의 승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